안녕하세요. 더 트레이딩 주식TV의 해반장입니다. 지난주 식중독에 걸려 고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걱정해주신 덕분인지 금방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인사 전하면서 1월 21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와 주말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양자암호 이슈로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던 우리넷이 장 막판 급락하면서 14%대로 마감하였는데요.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같이 움직였던 코이버도 4% 정도 반등하였는데요. 시간외에서 추가 이슈를 가지고 반등한 것은 아니라서 월요일 아침 갭이 높게 뜬다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다이노 칩이 시간외에서 6%가량 상승했는데요. 소니가 본격적인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위해 새로운 협업사를 찾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봉을 보면 4,600원대를 잘 지지해주는 모습인데요.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꽃 달고 춤추는 모양새라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호전자도 소니 관련주로 불리는데 며칠 전 블리자드 관련주로도 움직였으니 같이 흐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스닥 시총 1위로 등극했던 에코프로비엠이 공장화재로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7.8%까지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6.2%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계열사인 에코프로 HN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반대급부로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LNF와 같은 소재 기업이 시간외 상승이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불이 난 공장 4층에서 6층은 보일러실과 휴게실 등으로 쓰이는 공간이라 생산 라인 가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지속되는 지수 하락으로 힘든 한 주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금요일장 나스닥이 2.7% 급락하여 지지선을 깬 모습이고 비트코인도 이틀간 16%가량 급락하면서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공포감이 형성된 주말인 것 같습니다. 요새 주식시장에 호재는 없고 악재만 가득한 것 같은데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 상장주나 방산주, 정치 관련주들의 돈이 쏠리기도 하는데요. 지난 목요일 상장한 오토엔이 이 현상으로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상장 후 2년 동안 오토엔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다고 한 부분도 오토엔의 상승 이유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틀간 공모가 대비 179% 상승했다고 하니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겠지만 월요일에 다른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아 신규 상장주로 돈이 몰린다면 트레이딩 구간을 찾아 매매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미술품 경매회사인 K옥션과 동물용 의약품 및 보조사료 등을 제조하는 에드바이오텍도 신규 상장하는데요. K옥션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도 좋았고 공모주 청약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니 오토엔과 함께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는 차트가 처음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예측하기 힘들어 매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눌림으로 접근하실 때도 반드시 손절 라인 잡고 타이트하게 트레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27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있으니 그때까진 신규 상장주들 흐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와 미국 협상에서 진전이 없이 끝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내 외교관 가족 대피 명령 검토한다는 뉴스와 영국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권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러시아는 허위 정보라고 반박하지만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도 실제 행동을 예고하며 3, 4월에 대형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금요일 퍼스텍이 한일단조와 함께 크게 상승하고 시간외에서도 3%가량 상승했는데요.
지수가 하락할 경우 해지되는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유 관련주도 흐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신규 확진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7,630명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오미크론 검출률이 47%가량이고 다음 주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확진 규모가 당분간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오미크론이 강세여서 그런지 위중증 환자는 감소세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10,000명 발표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인간 지표로 요즘 제 주변 지인들도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정말 확진자가 많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진자가 80% 가까이 된다는 전남 광주, 안성, 평택 4개 지역에서 오미크론 맞춤형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성인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도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택에서는 자가검사 키트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뉴스가 확진자 감소세로 하락 중이었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제는 4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관련주들 실적과 함께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MS가 블리자드를 산 속내는 메타버스라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 남궁훈 신임 대표도 메타버스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기술주에 속하기 때문에 낙스닥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이번 지수 하락 때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맥스트는 금요일 지수 하락에도 5%가량 상승하며 3일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27일엔 보호 예소가 풀리는 물량이 있다고 하니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정치 관련주로는 금요일에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 관련주로 불리는 TS 트릴리온이 다시 한번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계속 제각각의 지지율 발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43.8%로 오차범위 우세라는 발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같은 날 다른 발표는 39%로 오차범위 내 우세인 발표가 있는데요. TS 트릴리온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월요일에 이런 지지율 발표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양자 토론이 언제 방송될지,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같이 참여할지 이번 주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변화에도 계속해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니 향후 관련주 방향이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 트레이딩 카페 시간의 특징주에 같이 업로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이슈와 함께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종목 추천이 아니고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만 하는 것뿐이니 그 점 유념하셔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랜만에 서희파더쌤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뜨거운 몸 매매하시느라 지수 내려가는 줄도 몰랐다는 고수의 스매를 풍겨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긴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 전에는 항상 주식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뜨거운 곳에서 매매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고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연휴 마지막 날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